안녕하십니까. 칠순지음 떠나는 세계여행 헤스 HMTV의 미스터송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남북전쟁 시에 약 34,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치카모가 전쟁터로 가봅니다. 이 전투의 하이라이트 치카모가의 바위를 찾아 스노드그래스 힐로 떠나봅니다. 이번 탑사기의 주제는 치카모가의 바위를 찾아서입니다. 사실 이번 여행과 주제 설정의 모티브는 남북전쟁을 다루는 국방TV 역전다방에서 얻었습니다. 역전다방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각기 다른 캐릭터와 직업을 가진 4명의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주 흥미롭게 전쟁 얘기를 펼쳐나가는데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습니다. 아주 쉽게 세계 전쟁사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MC 허준 씨의 맛깔나는 진행도 일품이지요. 또한 미국의 유명한 전쟁 유튜브인 아메리칸 배틀필드 트러스트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가시지도 않은 이른 아침에 치카모가 국립전쟁공원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새벽 일찍 출발했는데 내리던 비가 돌턴 인근에서 멈췄지만 아직 비키가 가시지는 않는 날씨입니다. 아틀란타에서 채트노가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좌측으로 빠지면 시골길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치카모가 남북전쟁터가 시작됩니다. 치카모가는 조지아주와 테네시주 접경에 있는 치카모가 강 주변에 펼쳐진 작은 마을입니다. 치카모가라는 말보다 치카마우가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네요. 작은 사거리가 나타납니다. 사거리 좌측에는 국립전쟁공원 비지터 센터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라파예트 로드를 따라 20리쯤 가시게 되면 로스빌의 미셔너리 리지 고갯길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테네시주 채터노가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이른 시간이어서 오픈하지 않은 비지터 센터이지만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 봅니다. 보통 아침 8시 30분에 일찍 오픈합니다. 입장료는 없고 대신 돈을 넣는 함은 있습니다. 이 나무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2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지난번 가장 중요한 2 장면에 대한 탐사를 놓쳤기 때문이죠. 치카모가 전투의 가장 중요한 2 장면. 첫째는 북군 로즈크랜스 사령관의 중앙수비가 남군의 그 롱스트리트에게 뚫리는 상황입니다. 둘째는 패닉 상태로 도주하는 무너져가는 북군을 돌려세워가지고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저지에서 북군의 질서 있는 퇴각을 가능케 했던 치카모가의 바위 토머스 사령관의 스노드그래스 힐입니다. 이 배틀필드는 지역이 너무 넓고 다양해서 도보로는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운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치카모가 전쟁터 튜어스톱 1번, 즉 관광 포인트 첫 번째 지점입니다. 남군의 존 브레킨리지의 북군에 대한 일시적 공격 지점입니다. 당시 이곳은 북군 통제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 건너편에 기념물은 플로리다 기념탑입니다. 약 4km쯤 되는 이 라파예트 도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룻밤에도 수천 명의 남군 북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좌측 도로 입구에 있는 기념물은 켄터키 기념탑입니다. 여성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네요. 좌측길로부터 북군의 그 반달형 수비진이 넓게 포진되어 있던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북군의 후퇴 거의 막판까지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였다가 남군의 그 공격 시체로 운 좋게 퇴각한 전술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그런 중요한 장소입니다. 저는 반대 출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측의 배틀필드는 켈리 필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켈리 하우스, 켈리 캐빈이 있습니다. 이 오두막집은 고증에 따라 복원된 당시 일반 농부의 주택인데
전쟁 시에는 지휘부나 병원으로 쓰였던 중요한 랜드마크였다고 합니다. 전방에 보이는 조지아 기념탑을 두고서 좌측길로 들어섭니다. 아주 고요한 숲속에 두 번째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 반달이나 초승달 같이 생긴 옛 도로를 따라 북군의 반달 방어진이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북군의 전선 구축입니다. 배틀라인 로드를 따라서 북군이 초승달 모양의 임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낮은 담을 쌓아서 효과적으로 남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곳입니다. 숲속에 노루 가족들이 아침 먹이 활동 중이군요.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나가면 라파에트 도로 건너서 아주 작은 초승달 모양의 구분 도로가 나오는데 이곳이 세 번째 지점입니다. 세 번째 지점은 북군 사령관의 착각 혼동 지역으로 나오는군요. 북군의 로즈크랜스 사령관은 착각을 해서 중앙 지역을 잘 방어하고 있던 북군 부대를 이 3번 지역으로 보내는데 이때 방어 라인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그 라인을 뚫고 롱스트리트 장군이 들이닥쳐서 북군을 격파하고 부대를 양분시켜 버립니다. 이 전쟁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이곳에는 병력도 많고 방어도 잘 되는데 며칠째 잠도 못 자던 로즈크랜스가 착각을 해서 빚어낸 혼동의 참사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기념물은 조지아주 기념탑입니다. 이제 네 번째 포인트 지점이 나타납니다. 남부군의 돌파 지역입니다. 브라더턴 하우스 앞 도로를 두고 대치했던 남군과 북군은 대응 북군이 까닭도 없이 지금 3번 지역으로 중앙 부대를 옮기던 그 찰나에 마침 남군의 롱스트리트 장군은 그 중앙을 향해 대거 공격군을 투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수천 병사들이 라파에트 길과 브라더턴 하우스를 넘습니다. 다이어로드를 따라 위로 물밀듯이 밀려가는데 북군은 구멍이 뻥 뚫린 상태였으니 롱스트리트에도 좀 의아했겠죠. 그냥 무풍지대를 달리듯 북군을 휩쓸고 돌겨가니까 북군 부대가 쪼개지면서 격파됩니다. 언덕 위에서 망원경을 보면서 전세를 살피던 로즈크랜스는 파죽지세에 밀려서 북쪽 토머스 장군 부대 쪽으로 도망칩니다. 남군이 진격하던 길을 따라서 다이얼로드로 가봅니다. 브라더턴 하우스에서부터 계속 야트마간 오르막길을 계속해서 올라왔고 우측에 다이어 하우스가 있습니다. 좌측 능선 언덕 위가 로스크랜스의 사령부 헤드쿼터입니다. 아마도 로즈크랜스 사령관과 그 참모들은 앞에 있는 도로 우측으로 북쪽을 향해서 도주했을 것입니다. 로즈크랜스 사령관이 쌍안경으로 전세를 관측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측으로 200~300m 거리입니다.
멀리 있는 숲 건너편에서부터 진격해 들어오는 남군들 때문에 북군은 남쪽과 북쪽으로 부대가 나뉘게 됩니다. 브라더턴 하우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브라더턴 하우스를 끼고 우측으로 돌면 잠시 후에 5번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브라더턴 하우스를 끼고 길 쪽으로 군사 방어용 목책이 옛날 방식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곳이 5번 포인트 비니아드 필드입니다. 9월 19일 수천 명의 군인이 라파에트 로드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들판을 가로질러 밀고 밀리면서 전투를 했는데 저녁이 되어도 어느 한쪽도 도로를 점령하지 못하고 수천 명이 희생됩니다. 원래 방문자 관광도로는 우측길 글렌 비니아드 로드로 가야 합니다만은 남쪽에 있는 위스콘신 포대 기념비가 있는 곳을 확인한 뒤에 다시 6번 포인트로 향해 가겠습니다. 이제 와일드 여단 기념비가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와일드 타워가 있지요. 좌측으로 들어가니까 작은 개울을 지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아까 봤던 비니아드 필드와 연결되는 글렌 필드입니다.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도로 조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와일드 기념비 주차장이 우측에 있습니다. 레저 차량이나 버스는 더 위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6번 포인트입니다. 라이팅 스트라이크, 번개치다, 번개단이라는 말 같습니다. 스펜서 연발소총으로 무장한 존 와일드 대령이 이곳에서 기마 보병 여단을 이끌고 약간의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연발 카빈총은 스펜서 52구경 7발 연발총으로 생각됩니다. 와일드 타워는 136개의 나선형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3월에는 폐쇄한다고 합니다. 와일드 기념비 뒤쪽에는 아주 오래된 철로가 놓여 있습니다.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의외로 철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이는 푸른 초원이지만 이곳은 과거에 죽고 죽이는 살육의 전쟁터였습니다. 와일드 여단 기념비 지역을 출발해서 이제 7번
7번 포인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북군의 패배 현장입니다. 이곳은 조깅이나 산책하기에 아주 환상적인 장소입니다. 우측 초원은 전쟁터이면서 동시에 어린이들 야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튀어스톱 7번 사이트에 왔습니다. 이곳은 로즈크랜스 사령부 사이트입니다. 남군이 파상 공격에 북군이 쪼개지면서 무너지고 언덕 위에 있던 로즈크랜스 사령관과 참모들이 황망하게 도망치던 전투 장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웅장한 공격 장면이었다고요. 북군의 패배. 북군 로즈크랜스의 사령부, 그리고 역설적인 롱스트리트의 사령부. 남군이 승세를 몰아서 파죽지세로 북군을 쪼개며 격파하던 전쟁의 현장입니다. 저는 롱스트리트 본부가 있는 다이어하우스까지 다시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이 롱스트리트 장군의 본부가 있던 장소입니다. 이제 이번 답사의 목적지인 스노드그래스 힐과 호스슈 리지로 가보겠습니다. 토머스 장군이 시카모가의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는 그 언덕과 고지로 가고 있습니다. 좌측의 도로변에는 전투 방어 목책이 길다랗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멀리 보이는 기념물은 사우스캐롤라이나 기념탑입니다. 좌측의 작은 기념물은 오하이오 스텔리어단의 포대 기념비입니다. 이 도로와 고지 능선과 언덕을 사이에 두고 포위 선물하려는 남군과 포위 당하지 않으려는 북군 간에 대혈투가 벌어졌던 현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스노드그래스 힐에 와 있습니다. 시카모가 배틀필드 관광의 마지막 8번 지점입니다. 스노드글래스. 이곳은 당시에 야전병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진은 부상당한 병사를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농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거의 모든 전투 현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 구릉을 중심으로 토머스 장군은 방어진을 쳤습니다. 말을 타고서 구릉과 호수시 리지를 오가면서 병력을 배치하고 진지를 구축을 하게 하고 그런 명령을 내렸을 북군 토머스 장군의 그 다급했던 1863년 9월 20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다시 호수슈 리지 말발굽 모양을 한 고지로 가보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비교적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죠. 이 작은 고지 위에서 토머스 장군은 남군의 파상적인 공세를 저지하고 북군들이 이곳을 방어하면서 밤중에 몰래 다 철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머스 장군을 치카모가의 바위라고 합니다. 바로 그 현장입니다. 저 고지 아래 삼거리길 저 부분에서 남군들이 때로 밀려오니까 북군들이 여러 번 격퇴를 하고 후퇴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방어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이 말발굽고지 능선을 따라서 뒤쪽으로 약 2~3km의 산등성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차 장소로 뛰다시피 돌아왔는데 약 3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산 능선 좌측으로 길게 북군 방어선이 펼쳐졌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밤이 되어서 야음을 뜸타 북군 부대를 채터누가로 철수시키는데 이때 북군 이제연대가 오류로 인해서 잔존하게 되고 남군에 완전 포위되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포인트의 초승달 방어진과 이곳 방어 병력이 철수하는데도 남군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거나 아니면 각 개별 부대장의 약간 소극적인 대처와 실책으로 인해서 그만 북군 후퇴를 용인하게 됩니다. 남군 브렉스턴 블레그 사령관으로서는 다 잡은 물고기를 놓쳐버린 통탄의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6만의 북군을 섬멸하였다면 북군의 최종 승리는 장담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로의 기회를 놓친 브레그는 65일 후에 미션을 리지 전투 패배로 인해서 해임되게 됩니다. 치카모가 전투 승리의 과일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치카모가의 바위처럼 버티고 있다라고 토머스 장군을 극찬했던 제임스 가필드는 당시에 로즈크랜스 사령관의 참모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로즈크랜스의 결정적인 명령 오류를 지켜보면서 이를 방지하지 못했던 책임도 클 텐데 그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정치적 군인이었을까요?
능선 위로 이런 기념물들과 부대 표지판과 대포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 영상 속엔 모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발굽고지와 스노우드그레스 언덕을 떠납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치카모가의 바위라고 하니까 진짜 그곳에 바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흔한 바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고지밑 삼거리길에 그 도랑 위에 마치 엎드려 있는 듯한 작은 바위 2개를 찾았습니다. 무슨 커다란 횡재라도 한 느낌으로 가보았습니다. 바위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합니다만 굳이 바위라면 이 돌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말발굽 고지 능선에는 3개의 돌이 있었으며 바위인 줄 알고 다가갔던 이 볼록한 흙더미는 구멍 속에 다람쥐와 곤충들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역전다방의 최승병 박사가 치카모가 바위 설명하면서 바위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말씀을 못하시기에 찾아봤는데 당연합니다. 바위 없습니다. 그건 바위처럼 끄떡없이 버티고 서 있었다는 비유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 2시간에 걸쳐서 치카모가 배틀필드의 관광 포인트 8군데를 차량으로 돌아봤습니다. 북군 6만 명과 남군 6만 5천 명이 이 여러 전투장에서 3일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고 사상자는 북군이 16,000명, 남군이 1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합해서 약 3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남북전쟁 통틀어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전투 중 하나랍니다. 남군이 처음 이틀간 무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사상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군 승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지터 센터를 지나면 좌측으로 메팔랜드 갭 로드가 나타납니다. 북군은 여러 갈래로 이 길을 따라서 후퇴하면서 로스빌을 거쳐서 채터누가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은 로스빌의 미셔너리 리지 고객길을 넘는 사우스 크레스트 로드와 웨스트 크레스트 로드 입구입니다. 그곳 삼거리에도 치카모가 채터누가 전쟁 기념비가 있습니다. 치카모가에서 패전한 북군들이 20-30리길을 달려서 겨우 도착해 넘던 로스빌 고갯길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떠나보는 여행. 오늘도 그 여행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다음에는 치카모가 배틀필드 비지터 센터의 자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